그러면 유병자 보험약관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기껏 유병자 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잖아요. 보험사고에 해당돼도 보험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병자 보험 약관. 사기였죠, 다. 통째로. 대한민국 보험업계의 유병자 보험이 다 사기였어요. 극소수 회사 빼고.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이게 되게 뻔한 내용 아닌가요? 보험세일즈 1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원칙을 안 지켜왔고 약관에 엉터리 조항을 넣어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안 줬던 그런 역사가 좀 있거든요. 이 나라 보험 역사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진단비 특약을 가입했어요. 이게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여도 상관없고 암 진단비여도 상관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 사람이 A라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 A라는 질병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보험계약 체결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그 후에 이 사람이 2019년에 진단받았던 이 A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계약 후에. 이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안 주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케이스는요. 이 사람은 질병수술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에요. 2019년에 질병 A라는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보험 기간 중에 즉 보험계약일 이후에 이때 진단받은 이 질병을 요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들어왔습니다. 보험회사 보험금 줄까요? 안 줄까요? 세일즈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안 줘서 못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걸요, 아마? 실제로 많이 안 주죠. 근데, 자,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다수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죠? 한번 볼까요? 가입 전 질병. 이게 지금 보험 가입 전 질병이잖아요. 발생한 질병이죠. 아까 것도 마찬가지죠.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죠. 자, 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잘 첫 시간에 이해를 해야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유병자 보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병자 보험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입 전 질병이니까 보장 안 해주면 유병자 보험 뭐하러 가입해? 이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업계는 그동안 사기를 쳐왔어요. 유병자 보험 팔면서. 그게 올해 1월에 금감원에 의해서 욕먹고 구조를 바꿨죠. 구조를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보험금 지급 규정을 다르게 이제 변화를 줬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금감원이 열심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알려주지 않고. 자, 금감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심사하는 거죠.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담보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른쪽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보험 계약하려고 할 때 저 작년에 오른쪽 팔 다쳐서 수술했는데요 라고 고지하면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인수하는 대신 뭐 오른쪽 팔은 예를 들면 1년, 3년간, 5년간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 그 부담보 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부담보가 아닙니다. 이건. 금감원이 말하는 이 개념은 어떤 부담보냐면 그냥 서술어예요.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질병과 상관 있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서술형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런 명칭이 약관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냥 금감원이 이걸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럼 약관에 어떻게 등장했었냐? 이렇게 등장했었어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리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험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을 한 다음 그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통약관에 다 있었어요. 생명보험이면 보통 주계약이라고 하죠. 손해보험, 보통약관에 이 조항이 다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보통 4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이렇게 들어있었죠. 이 내용이 되게 무식한 내용이에요. 왜 무식하냐면 해당 질병과 관련한 모든 보험금을 안 줘요. 즉 보험 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질병이 있어. 그 질병과 관련된 거라면 보험 계약일 이후에 이 질병과 관련된 걸로 보험금 청구하면 무조건 안 준다고.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면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었어도 말이죠.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들어간 계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전에 있었던 질병과 상관 있는 걸로 보험 계약일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안 준다고. 사실은 이중 페널티가 있었어요. 소비자들에게.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안 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고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이 또 하나 있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조항이 약관에 언제까지 있었냐면 2018년 10월 1일까지 있었어요. 10월 1일 이전까지. 18년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모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약관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18년 10월 1일 가입자부터 저게 없어진 걸 적용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효 결정이 됐거든요. 자, 다시. 방금 봤던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둘 다 얘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예요. 아까 분명히 선생님들이 두 번째 거는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그래도 보험금 못 받아. 이 조항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아까 선생님들이 요거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때 그 특약은 진단 특약이잖아요. 진단 특약에서의 보험 사고는 뭐냐면 질병의 진단이에요. 진단. 근데 그 질병의 진단이라는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요 사실은 피보험자의 건강의 상태 또는 어떤 현상에 지나지 않지 보험 사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라는 그 수술 특약에서는 이 질병 A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게 보험 사고잖아요. 그 보험 사고는 계약일 이후에 있었잖아요. 이러면 보험 사고 조건이 맞거든요.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방금 보셨던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을 근거로 둘 다 안 줬던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저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살짝 상법의 규정을 약간 비틀어서 보험회사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상법에 이런 게 있어요. 644조를 보시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오늘 강의 맨 첫 주제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예요. 즉 진단비 특약에서는 질병 A에 대한 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계약을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못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근데 수술 특약에서는 이 질병 A에 대한 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계약일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 상법만 적용하면 그냥 모든 게 문제가 없어. 근데 상법을 약간 비틀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막아왔던 거예요. 수술보험금조차.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다 양아치였죠. 뭐 지금도 대부분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실제 약관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이걸 금감원은 계약전 질병 부담보조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금감원이 무효결정을 내립니다. 2017년 6월에 한참 됐죠 벌써? 17년 6월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전 질병,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했어요. 이거를 이제 소비자 보험금 청구 들어왔는데 보험회사가 계약전 질병 부담보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가 이제 민원 접수하니까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갖고 가서 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보험업계가 사기쳐 왔던 것들을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판단했어요. 여기서 이 방금 보셨던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 무효 결정이 납니다. 조정 결정이 난 날짜는 17년 6월인데 약관에 반영한 날짜는 18년 10월 1일 약관부터예요. 즉 18년 10월 1일 약관부터 계약전 질병 부담보조항은 약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날 이후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무효니까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도 다 소급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와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 무효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따가 유병자 보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결정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정결정에서 왜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을 무효로 결정했느냐, 무효로 판단했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현행 보험 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 의무 제도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사실 저 조정결정문은 굉장히 장문이에요. 길어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핵심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해. 그때 보험회사는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제시하고 아는 대로 적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 소비자가 적어. 적었을 때 계약 당시엔 조사 안 하죠. 조사 안 하잖아요. 그냥 보험료 받고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그럼 조사하죠. 조사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이야. 그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주거든요. 단기간이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려면 소비자가 계약 당시 청약서를 작성해 고지사항을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즉시 조사를 해야지. 조사해서 이 사람이 적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사실이 아니면 계약 안 받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가 보험료 몇 년 내다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이 드러나서 계약 해지당하고 해지 환급금만 받고 소비자는 완전히 손해잖아. 보험은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 조사했으면? 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조사하냐 이거지. 이유가 뭐죠? 계약 당시에 조사하지 않고 왜 보험금 청구하면 조사하죠? 보험회사가? 청약 건수를 높이기 위해. 같은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당장은 보험료를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험료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험금은 적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다 받아준 다음에 이 사람이 고지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은 다음에 나중에 청구 들어오면 그때 따져서 해지시키고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는 거예요. 소비자는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인데 그런데 그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제도, 고지 의무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일방적으로 보험회사 유리하게끔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상법에도 없는 조건인 계약 전 질병 부담보 조항을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제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는 조항까지 운영한다면 이건 해도 너무한 거래 아니냐는 거죠. 너무나 불공정한 거래 아니냐. 적어도 현행 보험 계약의 실무상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을 조사하지 않는 이 어떤 관행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지. 이건 이중 페널티잖아. 이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세일즈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소비자의 고지 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하냐는 거죠. 금감원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 전 질병,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무효 결정이 난 거예요. 이중 페널티다.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하다. 이건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보험금 받고 못 받고는 이제 하나로 평가해. 뭐? 고지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로 평가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적용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기야.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이렇게 만들어 왔죠. 질병수술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했을 때만 보험금을 줘. 만약에 보험 가입 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이 보험 가입한 다음에 수술하면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딱 약관에 넣어놔요. 가입 전 발병 부담보냐 나발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안 준다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네. 다 그래, 다. 건강체 보험 다 그래. 그러면 생명보험은 또 그렇겠네요? 보험금의 지급 사유. 빠른 분들은 지금 캐치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담보를 세팅해서 고객한테 권하려면 그 담보에 약관에 들어가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봐야겠구나. 어떤 특약이든 간에 수술이든 입원이든 진단이든 뭐든 간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손해보험이라면 면책 조항도 봐야죠.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 전에 파는 건 운에 맡기는 것이. 보험은 확률인데 운에 맡긴다니. 개그죠, 개그. 이 특약의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보험을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란 말이 없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생보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자 보험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기껏 유병자 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잖아요. 보험사고에 해당돼도 보험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병자 보험 약관이. 올 4월 1월, 2021년 4월 1일자로 만우회사 약관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유병자 보험 약관이. 그 이전까지는 메리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작년 4월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돼 있었고 유병자 보험입니다. 이건 지금 메리츠의 건강체 보험입니다. 사기였죠, 다. 통째로. 대한민국 보험업계의 유병자 보험이 다 사기였어요. 극소수 회사 빼고. 그걸 다 팔았던 거예요, 모르고. 설마 유병자 보험이 유병자를 보장하지 않을까라고 믿고 팔았던 거죠.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팔면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죠. 보험회사가 사기를 치는 게 잘못이고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게 잘못인데 그렇다고 소비자가 우리한테 원망을 해요? 쟤들한테, 보험회사한테 원망을 해요? 우리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이걸 모르고 팔다가는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보험 어려워요.